안녕하세요, 인키입니다. 여름 휴가에는 역시 계곡으로 놀러가거나 숲속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게 최고죠. 하지만 인적 드문 숲속의 산장에서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묘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맴도는 곳이 있습니다. 기괴한 산장에 묻게 된 짱구네 가족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친구가 생겼어요 입니다. 놀러가기엔 날도 그리 좋지 않던 어느 날, 짱구 아빠의 회사에서 무료 별장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이번 여름 휴가는 아빠네 회사 별장으로 가게 된 짱구네 가족. 한참 어두운 숲속길을 달려가다 내비게이션에서 도착했다는 안내 문구가 흘러나옵니다. 너무 길 한가운데에 느닷없이 도착했다고 하니 당황한 짱구네 가족은 잠시 내려 주변을 둘러보는데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작게 보이는 조그마한 산장. 영 후진 모습에 실망한 듯한 짱구에게 짱구 아빠는 어쩌다 한 번은 이런 곳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산장에 들어갑니다. 분명 회사 직원이나 산장 관리인이 있어야 할 터인데 누구 계시냐는 말에 대답은 들려오질 않고 이곳저곳을 둘러보아도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질 않았죠. 거실에 먹다 남은 푸딩이 있는 것을 본 짱구 아빠는 관리인이 매일 와서 청소해준다 그랬는데 이전 사람이 남긴 것이 그대로 있으니 의아해합니다. 짱구 아빠가 자리를 잡고 앉아 시설 안내 책자를 보고 관리인에게 전화를 해보려 하지만 산장은 통화권 이탈인 장소였죠. 침실로 돌아와 커튼도 걷고 방 정리를 하던 짱구 엄마는 잔뜩 쌓인 기괴한 모양의 인형들과 놀고 있는 짱아를 발견합니다. 좋아하는 짱아의 모습에 그냥 두기는 하지만 어딘가 섬뜩하리만큼 묘하게 생긴 인형이었죠. 장바온 것을 꺼내며 저녁 준비를 하는 짱구 엄마에게 안내 책자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모두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둘은 함께 냉장고를 확인해보지만 들어있는 것은 오직 푸딩뿐인 텅 빈 냉장고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문을 열어두다 거대한 나방대에 매우 놀란 짱구 엄마는 에어컨을 틀며 짱아를 확인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자리에 없는 짱아. 짱구가 벌떡 일어나 인형이 있던 방 안으로 뛰어가는데 창 앞에 앉아있던 짱아는 커튼 뒤에 누군가와 마치 이야기를 하듯 즐겁게 옹알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짱아의 옆에 떨어져 있는 빈 푸딩 그릇. 짱구가 의아해하며 짱아의 이름을 부르자 짱아는 커튼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 모습에 소름이 돋은 짱구는 엄마에게 뛰어가 짱아가 혼잣말을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엄마와 함께 짱아에게 다시 온 짱구는 누가 있냐며 커튼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몇 개 비치는 누군가의 그림자. 짱구 엄마가 불을 켜자마자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거기 바깥엔 아무도 없다는 말에도 짱아는 계속해서 커튼 뒤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짱구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그저 옹알이를 한다고 생각하며 짱아를 안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목욕까지 마친 후 먼저 단잠에 빠져버린 아빠의 옆에서 다같이 잠을 자는 짱구네 가족. 야심한 시각에 에어컨이 꺼지게 되고 더워서 조금씩 뒤척이던 짱구 엄마는 눈을 슬며시 떴다가 정면에 누워있는 소름 끼치는 인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짱구 엄마는 벌떡 일어나 인형을 치우려다 짱아가 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엄마는 짱아를 찾다가 부딪혀 짱구까지 깨우게 되고 둘은 또다시 짱아를 찾으러 인형이 있는 방으로 가게 되는데 짱아는 역시나 방 안에서 인형들과 놀고 있었죠. 가서 이만 자자며 짱아를 안아들고 짱아의 품에서 바닥에 툭 떨어진 인형. 엄마와 짱아를 따라 나서던 짱구가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자 떨어졌던 인형이 커튼의 뒤로 쓱 들어갑니다. 간독한 짱구는 후다닥 달려가 커튼을 젖혀보지만 커튼 뒤에는 인형만 있을 뿐이었죠. 이상함을 감지하고 무서워하며 달려나가는 짱구의 뒤로 상자에서 저절로 툭 떨어지는 또 다른 인형. 아침이 밝아오고 어젯밤 있던 일에 대해 아빠에게 하소연을 해보지만 아빠는 귀등으로도 듣질 않았죠. 그리고 방 안에 적혀있는 또 놀러와 라는 문구.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엄마는 짱구가 적은 것으로 생각해 애꿎은 짱구만 혼을 내던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계장님, 어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별장 관리하시는 분이 계장님 안 오신다고 전화하셨어요. 뭐? 그 말에 모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기겁하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짱구네 가족은 대체 누구의 산장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여러분도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인형의 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시골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입니다. 오늘은 아빠의 회사 동기인 고뭉치 씨의 시골 별장에 하룻밤 휴가를 가게 된 짱구네 가족.
꽤나 근사하다던 고뭉치 씨의 말과 같이 별장은 크기도 좋고 좋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죠. 커다란 마루에 좋은 공기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이 빠질 수가 없었죠. 맛있다고 유명한 떡집에서 찹쌀떡을 사온 짱구 엄마는 떡을 꺼내려 가는데 이상하게도 오자마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던 떡은 이미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짱구가 먹은 것으로 생각한 짱구 엄마는 짱구를 혼내보고 아빠에게도 화를 내보지만 그 누구도 먹질 않았다고 하죠. 그때 밖에서 갑자기 흰둥이가 지저대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문을 벌컥 열어본 짱구 엄마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얼굴에 화들짝 놀랍니다. 할아버지는 고뭉치 씨의 친척의 사촌의 친구하고 건너편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별장은 본인이 관리하고 계신다며 궁금한 게 있다면 뭐든 물어보라는 할아버지. 이 동네에는 반딧불이가 정말 유명하다고 오늘 밤에 같이 함께 보러 가자는 약속을 하고 자리를 뜨시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한 흰둥이가 할아버지를 향해 엄청나게 지저댑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식사를 마친 짱구네 가족은 편히 쉬며 TV나 보려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리고 당황을 하던 찰나에 또 느닷없이 나타나신 할아버지. 짱구네 가족과 할아버지는 다 함께 반딧불이를 보러 가게 됩니다. 강가 옆에 아름답게 불을 빛내는 반딧불이를 바라보며 앞에 계시던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할머니는 반딧불이의 전설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마을에는 죽은 자가 반딧불이가 되어 가까운 사람을 만나러 온다는 미신이 있다고 하죠. 특이한 이 미신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사라지신 할아버지. 짱구 엄마는 할머니에게 아까 우리와 함께 있던 영감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묻자 영감님? 영감님이 있었어? 방금 들은 반딧불이 미신도 있겠다. 영감님은 본 적도 없다던 할머니의 말에 잔뜩 겁에 질려 숙소로 돌아가는 짱구네 가족. 결국 그날 밤은 모두가 잠에 설치고 다음날 아침으로 어제 남은 찹쌀떡을 먹으려던 짱구네 가족은 상자를 열어보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꽤 많이 남아있었던 떡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모두가 자고 있었는데 대체 누가 먹은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할아버지가 사신다던 곳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는 짱구네 가족. 실례합니다 를 외치니 뛰어나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물으니 할아버지요? 저희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찹쌀떡을 참 좋아하셨죠. 그 말을 듣곤 얼굴을 마주보며 얼어있는 짱구네 가족 뒤로 불쑥 할아버지가 얼굴을 들이밉니다. 귀신이 나타났다며 소리를 지르는 짱구네 가족의 모습에 의아해하는 여자와 할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굵은 목소리에 성별을 알기 어려운 외형까지 할아버지라 착각했던 그분은 사실 할머니였던 것이었죠. 사라졌던 떡들도 먹으라고 꺼내둔 것인 줄 알았다는 할머니. 이번은 조금 김새는 에피소드긴 했지만 애초에 각 잡고 만든 공포 에피소드가 아닌 만큼 할머니였다는 반전도 나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